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어제 광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저도 여기에 와서 도서관 사서 서평 과정과 독서 토론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구도 가고 싶었는데 이메시의 올해의 책 지도교사 워크숍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이 이미 계획에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사업을 참여를 했는데 좀 막연했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이천 도서관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기뢰인문학 사업을 하는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으로 해서 하는데 동양 철학은 전공자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서양 철학을 저보고 토론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계획을 짜서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제를 가지고 책을 읽고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거든요. 대개 도서관에 교육을 오면은 공주님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공부하는 주부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북리도 과정 6회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 역점 사업으로 해서 독서 모임을 계속 매년마다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길러진 분들이 스스로 독서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봉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리더들이 재작년에는 자금을 좀 받았기 때문에 180회 도봉구 관내 학교에 나가서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요. 작년에는 500회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가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 중봉도서관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산도서관에서도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독서회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독서회를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제에 작년에 이 과정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는 어려움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전인문학당이라고 딱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철학만 해야 된다. 서양 철학. 그러니까 고전의 반열에 들어간 책이 아니면 사실은 택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독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 징검다리 책들을 사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천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 모임에서 낭독 공감이라고 해서 직접 낭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아마 저도 그 모임이 아니었으면 그 책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읽을 책이 아직도 많이 너무나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어려운 책 못 읽죠. 그런데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2시간 동안 독서 토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독서 토론의 3요소는 진행자, 그 다음에 참여자, 패널, 그리고 논제거든요. 물론 제가 진행자로서 가기 때문에 논제는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참여자들이 모두가 다 책을 읽고 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첫날 갔을 때 한 20여 분 오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했을 때 한 10여 분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 다음에 플라톤의 대화편 뭐 등등의
그런 철학적 고대부터 이제 현대 철학까지 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절반이 아니고 나중에는 한 3분의 1 정도도 제대로 못 읽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다가 요약본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어요. 3회차인가 한 중년 여성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끝난 후에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천도서관 관장입니다. 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참여를 하시고요. 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이 같이 식사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도서관을 시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독서회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의견을 구해서 한번 그런 독서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바로 올해 1월 4일부터 사실 도서관 교육이 1월부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예산을 잡고 해서 한 3월부터 시작하는데 1월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8회차 8주간으로 했는데 관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팀장님이 8주간 다 참여하시고요. 과제도 100% 냈어요. 스피치 교육도 더 받으시고 그다음에 논제 과제도 다 내시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시의 국장님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축사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책에 보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 사진도 있어서 그래서 이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고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어려움이 뭐냐면 고전 인문학당 해가지고 고전으로만 이렇게 포커싱을 주고 철학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웠다 했는데 어제 팀장님께서 이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를 열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 위주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관계된 모든 학문은 다 요즘은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여가의 시간을 가지고 정치적인 삶과 여가가 있는 그런 관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리의 인문학 사업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인 삶이 다 정치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덕을 함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프락시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조적인 삶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여가가 있는 삶.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 시간을 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토론한다는 건 뭐예요? 따로 시간을 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여가가 있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여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스콜레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학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학자라는 말도 나왔어요. 스칼라. 그 다음에 학교도 바로 여가에서 나온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은 따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가 이 고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관조라는 말에서 티오리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론이라는 티오리가 거기서 나왔대요. 저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이런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인문학의 폭을 많이 넓혀 주셔서 올해부터는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광주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이 뭐냐면 계층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개 오전 시간으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주님들만 오세요. 공부하는 주부들만. 문제는 뭐냐면 직장인들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으로 하거나 주말 시간으로 하면 참여자들이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천도서관은 토요일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천도서관에서 그 독서 토론 리더 과정은 밤에 했어요. 저녁 시간에 퇴근 후에. 그래서 3분의 2가 여성들도 3분의 2가 다 직장인들이었어요. 그 옆에 맥주공장, 이천에 맥주공장 다니시는 분은 마지막에 맥주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끝나고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저녁 시간으로 해도 좋겠다 하고요. 한 가지 그 여러 계층을 말씀하시면서 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례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했던 인천에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8주간 A팀, B팀으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독서 토론 과정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되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센터장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강사료가 적어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휘센터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애들이 책을 또 사줘야 되니까 해서 했는데 제가 강사비의 일정 부분을 제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만났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 중학교 2학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실에 손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무래도 성적이 떨어지고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잘못 틀린 말을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말하면 애들이 우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독서 토론에 오게 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는 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감 선생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 싫어요. 두 번째 돌아갈 때 하니까 뭐냐면 말하기 싫다니까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저는 상관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누가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그 아이가 힘들까요? 네, 아이가 힘들어요. 왜? 2시간 하니까.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바로 책을 읽고 오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완전히 퍼스트 펭귄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참 대답을 안 하죠. 남산도도관에서 주말에 하는 서울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에 제가 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전부 다 제 얼굴을 보지 않고요. 책상만 보고 있어요. 왜? 눈을 마주치면 시킬 것 같으니까. 오지겠으면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해서 남침을 못할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춘기.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기. 하여튼 일단 제가 시계 돌리기, 반대편 돌리기 해서 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시작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아주 똑똑하게 잘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외국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토론 소감을 얘기하면서 저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대개 토론을 한 후에 소감을 얘기할 때는 99.999%가 다 좋았다고 얘기해요. 재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는 0.0001%에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땠어요? 재미없었어요. 나중에 갈 때 물어보니까 그날 친구하고 놀기로 했는데 엄마가 보냈대요. 엄마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발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유학기제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을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학교하고 하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고 책을 좀 사주면 어떨까? 제가 A팀, 2팀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7명인가 18명을 했는데요. 책을 예산 때문에 다 사지 못하고요.
7권 사가지고 A팀, B팀을 바꿔봤어요. 줄을 바꿔가지고 순서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하나가 제가 지금 3년차 올해도 지금 진행할 거예요. 개포동에 있는 하상 복지관에서는 거기 점자도서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독서 토론한다는 거 아십니까? 네, 시각장애인도 독서 토론해요. 3년 전에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이지만 그 2번째 주에는 거기 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는 책으로 테이프로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걸 듣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재밌어해요. 거기다가 작년에는 그 전에 2회는 시각장애인들만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와서 하는데 훨씬 더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엔 또 제가 오산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또 시각장애인들 토론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의 장애인, 시각장애인들도 토론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청각장애인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은 책은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소화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소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람차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수봉도서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년 동안 독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전반부 한 번, 10강에서 한 12강, 그 다음에 후반부 해가지고 2년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늘 함께 이런 토론하는 게 갈급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고전인문학당이 조금 수준을 낮춰가지고 인문학당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골고루 할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게 후속이 돼서 독서 모임으로 연계가 돼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서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서울시 한도서관 책 읽기로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갔는데 가장 오래된 독서회가 제가 만난 독서회가 그 당시에 20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한 23년에서 한 24년 된 독서회인 것 같아요. 종로에 상지독서회라고 종로도서관에 상지독서회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도서관의 독서회들의 제가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공공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된 독서회일수록 여기 선생님들 조금 괴롭히신다는 제가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 툭하면 관장님 찾아간대. 예, 뭐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년이 됐으면 계속 저는 제가 이렇게 이쪽에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독서회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의 친목단체화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걸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10명으로 시작한 곳이 20명으로 늘고 30명으로 늘고 40명으로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모임 중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서평 모임이라고 해서 책을 읽고 서평을 써가지고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전제 조건은 뭐냐? 서평을 안 쓰면 참석을 못합니다. 독서 토론은 안 읽고 와도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서평 모임이라 서평을 써서 갖고 와서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6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50여 명 모여요. 총 인원수로 하면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도서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독서회가 폐쇄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몇몇이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해지는 것 하면 별로예요. 저희가 또는 독서 모임에 독토공감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어떤 책이 정해지면 모여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에서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와서 토론을 2시간 토론하고 가는데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독서회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봉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여러 도서관에서 이렇게 독서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단순히 도서관에 어떤 고객으로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도서관 활동에 함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재능을 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서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 선생님들은 되게 옛날에는 뭐 도서관학과라고 그러고 지금 문헌정보학과라고 그러는데, 자, 책을 좋아하셔서 사서가 되셨죠? 예. 아까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그 사서 선생님은 저하고 영화 토론에서 이렇게 만난 분이에요. 독서 토론이 확장이 되면요, 영화를 보고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연극을 보고도 토론할 수 있고요, 뮤지컬을 보고도 토론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류의 인문학 사업으로 해서 일단 모여서 이 과정에서 독서 토론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읽기보다 함께 읽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혼자 읽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되게 편독의 문제가 생겨요. 되게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설문을 조사하면 80%에서 90% 여성의 경우에는 뭐 어떤 분야를 좋아하냐면 소설과 에세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사실은 다 읽지 못하잖아요. 1년에 나오는 책이 수만 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기 때문에 편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책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골고루 읽어야 되거든요. 물론 독서 토론에서 가장 큰 메인은 인문학이 메인이죠. 그러나 사회과학, 사회 비평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꼭 이런 책으로 해야 됩니까? 정말 불편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런 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이제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책의 편독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집니다. 토론은 정해진 룰이 있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 다음에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이 얘기를 하다가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행자가 자르죠. 100분 토론에서 잘리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이런 식으로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책 읽기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자기가 책을 읽을 때는 즐거움 때문에, 재미 때문에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말하기 위한 책 읽기로 바뀌는 거예요. 발표하는 책 읽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메모를 해오고 준비해오고 해가지고 책에 대해서 그냥 나와서 푸념이나 하고 자기 감정이나 소비하는 그런 패널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토론형 패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무리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보충을 받게 되죠. 저는 처음에 독서 토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할 때 정치 문제하고 종교 문제는 잘못 얘기하면 큰 분란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종교 이야기도 가능하고 정치 이야기도 가능하더라고요. 왜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2분 안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도 2분 안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내야 돼요. 왜 그러냐? 독서 토론은 책을 중심해서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서 토론의 좋은 점이 뭐냐면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킵니다. 주체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자기가 완결된 생각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책을 다 읽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패널들에 의해서 자기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학습하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도 하죠. 청나라의 그 계몽사상가인 고현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 권의 책을 읽고 말 읽기를 가라고. 기뢰의 인문학, 바로 우리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고현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